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김성천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학. 학창시절 수학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지긋지긋하셨습니까? 아주 수학 잘하셨던 분이 있으면 아주 부러울 텐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분들이 아주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데 과목이 또 수학인데요.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선행학습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을 종속 변수로 놓고 여러 가지 변수를 투입시켜서 선행학습 효과를 좀 따져봤는데 선행학습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변인들을 투입해봤더니 선행학습의 효과가 없는 거로 나옵니다. 즉 선행학습을 했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높은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수능 출제 지침입니다. 수능 출제 지침을 보게 되면 단순 기억이나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를 지향하고 내지 않는다는 거죠.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능력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단순 연산이라든지 계산 문제, 외워서 푸는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경우에는 공식을 외우거나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익히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즉 개념과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오면 그러한 어떤 학습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수학 선생님의 넋두리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다. 수리, 가형, 나형 중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수리 포기한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고요.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포기한다는 거죠. 문과 학생은 50, 최대 80%까지 수학을 포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포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수학 포기를 많이 한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건데요. 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봐도 문과 학생들 보면 뭐 수학 따라온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멍하게 있고요. 뇌 상태에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거의 뭐 이렇게 정신세계는 다른 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죠. 뭐 여기 보시면 언어 같은 경우가 2009년도 수능시험 평균인데요. 상당히 낮죠. 수학 같은 경우가 거의 수음이한 거로 따지면 거의 가입니다. 가.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가장 많이 사교육을 시키고요.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수학을 사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수학을 거의 꼭 찍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수학 방법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수학을 본받자라고 말하는 사람 오바마 한 명인데요. 근데 오바마가 아마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피사 성적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2등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 학습 시간을 투입한 학습 효율화 지수를 놓고 보면 OECD 평균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수학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수학 시간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시간도 많이 투입하고 돈도 많이 쓰고 있지만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학교 3년을 학원 중심으로 공부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면 죽으려고 그런다. 중학교에 와서 2단원씩 찍어서 공부하고 외워서 공부하다가 이제 적응 못한다. 언수회 중에 학원 역량이 없는 게 수학이다. 고3 정도 되면 거의 의미가 없다. 중학교 때는 사실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연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산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고등학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보다는 복습이 더욱더 중요하고 개념에 대한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안 심리라든지 어떤 특목고 입시 체제, 고교교육 과정의 어려움, 이 시스템이 함께 결합되면서 선행학습에 대한 어떤 학원 메커니즘이 또 함께 결합되면서 선행학습에 대한 거품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수학에 대한, 전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창시절의 회원님들께서는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수학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아니면 공포였습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런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부모님들 간의 정보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집 아이는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겨워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책들을 좀 읽히면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정답 중심의 어떤 문제풀이로 풀이를 익숙해서 보지 말게 하고 끙끙거리면서 혼자서 풀어보는, 그렇게 해서 정말 스스로 풀어보면서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학 흥미 없는 우리 집 아이 어떻게 흥미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의 경우에 사교육과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잘 나타나는데 고등학교 단계에 올라오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경험에 비춰봐서 충분히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